바로 이어서 그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이제 기업 문화도 변화하고 사회 의식도 변화한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양적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던 시대에서 이제 생활의 질을 향상을 추구한다. QL 뭐 약자 같아요? 뭐 약자예요? 예? 또 그 다음에는 똑똑해요. 지난번에 로하스가 뭐 약자겠죠? 라이프스타일 오브 서스테이너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 서스테이너빌리티. 로하스. 여기 나와 있는 QOL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생활의 질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못 살던 시절에 박정희 시대 때는 좀 공해가 환경 오염이 되더라도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박수쳤지만 이제는 조금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오염업체에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는다. 세대라고 하는 말들이 N세대, 뉴 제너레이션, N세대, Y세대. Y세대는 뭡니까? 2000년대, 그렇죠? 2000년대 출세, 2000년대도. T는 파티시페이션, 참여세대. 옛날에 월드컵이 언제 있었죠? 2002년 월드컵 시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 몇 살이셨어요? 9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도 동네에서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박수 쳤죠? 어떻게 쳤어요? 시작! 연습하지 않아도 탁 나왔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참 나라 이름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자 큰 대자 쓰고. 그래서 그런 세대를 우리가 파티시페이션 P세대 참여함으로 해서 뭔가를 갖다가 자기의 뭘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P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시대에서 부유함, 휴식, 완숙함 이런 걸 추구하는 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환경,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렇죠? 어느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기술이 앞선다. 기술이 앞선다. 그래서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나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나 대상에 대한 변화를 가하는 행위인데 이 기술의 영향은 재화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또는 생산 유통이나 판매 면에까지도 기술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술을 재평가한다. 스펠링 잘못됐네요.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ASSESSM, 어세스먼트. 기술을 재평가한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한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만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 그런 교통사고가 안 일어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이 편리하고 베니핏, 어떤 혜택이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 기술이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똑같은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뭐예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화석 연료보다 원재료비 같은 게 덜 들여서 결국은 발전 1kW를 생산하는데 코스트가 줄어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원자력 발전소 얘기 많이 나오죠. 왜 그래요? 그 이유의 대부분의 얘기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만든 지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부터 만든 지가 30년이 넘어서 이미 처음에 만들 때 30년을 쓰기로 하고 만들었는데 30년이 다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가동을 중지하고 사실은 폐기 처분 시켜야 되는데 전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연장 5년 연장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 가지 뭐 납품을 하고 하는 거에서 또 비리가 발생하니까 제대로 원자재 이런 것들 공급이 안 돼서 뭐가 문제되는 등등 몇 가지가 원자력에. 근데 사실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는 게 폐기물. 그렇죠? 그 폐기물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려고 하면 이런 산 같은데 산 중에서 지진이 아니란 어떤 안전한 산에다가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어때요?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좋아 안 좋아요? 다 싫어.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다 만들고 있습니까? 어디다 만들고 있어요? 원자력 폐기물을. 원자력 폐기물 그 저장 장소가 일단 확정이 돼서 경주시로 확정이 됐어요. 경주. 경주에서 만들어야지. 경주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부여에 있는 계림 폴리콘이라고 하는 회사를 갔더니만 자기들이 원자력 폐기물을 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개발한 거에다가 넣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물건을 보니까 세면이 2층이 들어가는데 가운데에 철판이 들어가더라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봉을 해버리면 600년을 보관해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한 300년 이상만 되면 더 이상 원자력이 그 폐기물이 문제가 없대요.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자기들한테 하면 산에다가 묻을 필요 없이 거기다가 넣어서 바로 그냥 봉만 하면 된대. 근데 지금은 아직 경주 그게 완성이 안 돼서 원자력 발전소에 그냥 노천에다가 드럼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보관하는 상태예요. 드럼통에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도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한 2년 전에 결국은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돼서 엄청난 양의 원자력 이미 사실은 폐기물이 바다에 다 흘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비도 맞지 마라. 그랬죠? 뭐 그런 얘기 나왔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치를 먹지 마라. 이 참치란 놈이 이 움직이는 반경이 엄청 많아서 틀림없이 일본 바다 가서 다 원자력 그거 다 흡수해가지고 어디 가서 잡혀서 우리 식탁에 오를 줄 모르니까 참치 먹다가 한두 번만 먹고 계속 먹지 마라. 사실은 일본이 그 원자력 발전 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저기 못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그 근방에 상당한 몇십 킬로, 한 20킬로까지는 들어갈 수 없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속전속결로 해결했을 텐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민족이라.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시멘트를 갖다가 퍼붓는 한이 있더라도 뭐 금방 어디 해결했을 거예요. 기술의 변화 동향, 기술이 어떠냐? 기술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오늘 아침 이제 뉴스를 보면 LG라고 하는 회사에서 TV가 OLED 방식인가 그래가지고 TV가 이제 판판한 TV가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진 TV가 나오는 곡선 TV가 나오는 얇은 그 판이. 그래서 TV 가격이 현재 똑같은 사이즈의 보통 TV가 300만 원이면 그 TV가 지금 1,500만 원이 나온대요. 1,500만 원. 그러니까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항상 기술 선도의 첫 번째다 하는 것을 세계 시장에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있죠. 좋은 거 나오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남이 안 가진 걸 가짐으로 해서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죠. 전시효과 차원에서 남이 가지 않은 걸 가짐으로 해서 희열감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한한 혁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신제품 개발보다는 최근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제품을 갖다가 개량하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법률적 환경입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거시 환경, 간접 환경을 공부하는데 정치적 법률적 환경. 정부가 기업과 관련해서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금전적인 제도나 지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규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사회의 다원주의 현상에 따라서 정치적,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수 민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차별하는 걸 싫어하죠.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처음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겠다고 들어온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어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나가서 돈 벌겠다고 뭐 어디도 나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상당한 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경향이 있거나 또는 내국인과 차별을 있게 준다거나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그 숫자가 외국인 근로자 수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관련되어 있는데 공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그 일, 그 3D 업종에 일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3D 업종의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어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게 좋으냐? 3D 업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외국 근로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내가 논산시에 있는 업체들 그 컨설팅을 하러 가면 어떤 업체의 경우는 큰 쇠를 갖다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막 거다가 쇳물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의 밑에 무슨 뭐 이렇게 안전하게 받치는 큰 건데 그런 걸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쇳물을 부어가지고 모래를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깨면요 엄청나게 막 먼지가 나와요. 먼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뭐 버티는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뭐 이제 요 업체는 2명밖에 못 쓴다. 이렇게 뭐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기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기업을 계속 영속하려고 하면 범법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가 다원주의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이 등장한다. 집권당이와 우리가 집권당이 누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당이 결국은 새누리당 여당이 보수당 입장에 섞여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보당은 야당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예요? 통합진보당에 해당이 되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에 있는 국회의원 2명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실은 애국가도 부르지도 않고 또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 거죠. 전쟁을 겪었어, 전쟁을. 예를 들어서 지리산, 빨치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예. 지리산에서 대장을 하던 저쪽 이제 저 북쪽의 편에 대장하던 사람이 다쳤어요. 다치니까 민간인 간호사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럼 거기서 자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지금 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신문사에 기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빨간 피가 흐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가 통합진보당 세력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다시 말하면 이제 정치 체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북한 쪽을 찬양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문제가 있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말이 되느냐, 이 시대에 왕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그 사람들은 이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말하는 사람은 진보적이지만 뭐예요? 이게 미군이 물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빨간 피가 안 흐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군이 물러가라고 하면서 저쪽에 있는 3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다 빨간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상당한 자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기 위에 선조들이. 그걸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 임수경이라고 해요. 임수경. 80년대 학번인가요? 한국 예대에 다니다가 북한에 넘어갔죠. 북한에 몰래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노래 부르고 별짓 다 하고 다니고 이제 한 달 있다가 한분점을 통해서 기환해요. 그때 이제 문이라고 하는 목사가 가서 뭐 저기 하고 했는데 감옥 살고 하다가 지금은 어디 국회의원이에요? 야당의 국회의원.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민주화가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품은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국방에 관련된 정보를 가져라고 하면 국회의원한테 다 주게 돼 있어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정보가 북한에서는 다 송두리째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철학이나 전략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략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끝까지 미군을 우리가 이렇게 뭐 붙잡고 어쩌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북한은 60년대부터 우리는 독립국가라는 걸 만천하에 표명하는 국가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정통성이 있느냐, 북한 정부가 정통성이 있느냐, 정통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김일성이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훨씬 더 독립운동의 어떤 정통의 맥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알죠? 여러분 알 텐데 그런 사람도 학교 와서 뭐 특강하는 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뭐 지금 따질 거 없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이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이미 자본주의만 못하다는 것이 평가가 대산됐어요. 이미 된 겁니다. 왜? 그래서 러시아가 다 붕괴되고 동유럽이 다 하시는 분기가 된 거와 관련돼요.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 관련 법규도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그래서 이런 법들이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뭐냐면 갑과 을이 있는데 그동안에 갑이 너무 을 등쳐먹었다. 그러니 이제 민주화되고 얼마큼 살 만큼 돼 살았으니까 갑이 너무 등쳐먹지 말라는 얘기. 내가 을한테 납품을 받았으면 현금 줘야 되는데 현금 주지 않고 자꾸 어음 주고 미루고 근데 그런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가 자동차를 운반하는 그런 뭐 글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한테 그 사장을 시켜가지고 현대자동차의 뭐 이스프레 움직이는 걸 전부 그 사람한테 밀어주면 글로비스는 앉아서 헤엄치듯이 장사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사주와 관련된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친인척한테 몰아서 일감을 주지 말아라.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 민주화하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얘기예요. 공정거래와 관련된. 요즘에 대기업의 많은 그 총수들의 손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빵집, 그렇죠? 사실은 뚜레쥬레도 그렇고 뭐 등등 해서 뚜레쥬레는 더 이상 빵집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파리바게트는 못 하겠다. 뭐 한번 소리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빵집까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뚜레쥬레 빵집이 좋으냐, 동네 빵집이 좋으냐.
여러분들 어떤 방식 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매스컴 나오면 대기업의 총수에 누가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 발걸음은 또 뚜레줄 가서 사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중적이에요. 여러분이나 날라왔다고 이중적이라고. 말은 어디 하면서 동네 빵집 갑니까? 안 가죠. 왜? 빵 맛이 못하니까. 자본주의가 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좋은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요새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큰 대형 그 마트가 뭐 한 달에 몇 번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동안에는 뭐예요? 360일 동안 매일 했어요. 그리고 이 뭐 여름에는 언제까지 했어요? 밤에 늦게까지 하고. 그렇죠?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일요일마다 쉬어야 된다 하니까 또 그것이 우연이다 막 등등 나오니까 지금 이제 거의 자율적으로 아마 한 달에 2번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정도. 근데 2번 정도 쉬니까 그 쉴 동안에 과연 사람들이 동네 슈퍼마켓 가느냐. 네. 결국은 동네 슈퍼마켓도 가지도 않고 한 번에 가서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밤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도 있고 동네 슈퍼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가 어디가 많아요? 서민이 많죠. 그렇죠? 큰 마트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따지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은 자꾸 뭐예요? 서민 입장, 약자 쪽을 주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여튼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법인 하도급 등등 관련된 법이 어제 무산이 됐어요. 무산인데 지금 80몇 개 법이 지금 주룩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갑이 너무나 을한테 가혹하게 한 면이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매스컴에서 갑과 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갑이에요? 내가 갑이고 여러분들 을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갑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 을이죠. 근데 대기업이 갑이고 중소기업이 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무원 집단이 가장 갑이에요. 공무원의 과장만 되면 대기업에 또 뭐를 갖다가 뭐 오라가라 할 정도. 이게 후진국일수록 그런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공무원이 뭔가 도와주는 입장에 들어야 되는데 물론 뭐 지자체가 되면서 훨씬 옛날보다는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제 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사실 있는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도 법적 규제보다는 시장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조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일기, 날씨가 어떠냐? 대기, 습도, 계절성, 풍수, 일광, 식물 자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하는 일이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오는 나라는 무지개 힘들어요. 그렇죠? 비가 적게 오는 나라가 좋겠죠. 습기가 많이 끼면은 뭐 더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기가 어떠냐, 습기가 어떠냐, 일광, 햇빛이 어떠냐.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살기에는 어때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점점 이상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점점 날씨가 하여튼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래서 4월 지난번에 20일 날인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언제였어요? 지난 토요일 날이. 4월 20일 날 맞죠? 4월 20일 날 그때 토요일 날이었는데 교수들 등산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그냥 엄청나게 왔어요. 산에 눈이 한 5cm가 쌓였어요. 한방눈 있어요. 그동안에 4월 20일 날 충청도에 눈이 온 것은 없었거든요. 4월 초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엄청나게 이게 지구가 멸망하려고 하는 건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비 오는 것도 비 오는 거. 어제도 아마 서울에서 여기에 아침에 자가용 가지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뭐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나기가 퍼붓는데 정말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과거에는 비가 그렇게 온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비 오는 거 보면 막 1시간에 막 몇십 밀리가 오면서 거의 미친 발악을 하는 거죠. 분명히 지금 날씨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발악이 다 인간이 저지른 그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가.
나만이라도 이 지구를 위해서 덜 오염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겨울에도 어떻게 하고요? 내복 입고 그렇죠? 예. 뭐 난방 틀고 좀만 보세요. 이제 5월달만 되면 저 냉방기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 에어컨만 켜려고. 근데 우리 학교의 23년 역사에서 15년 동안은 13, 14년 동안은 저 에어컨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냉방, 난방 하나도 안 하고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 지나갔는데 저거 생긴 지가 한 7년 됐어요. 날씨 온도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뭐 덥지 않고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저게 요즘엔 더 그게 심해서 그러는지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자가 부족해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조금만 추면 춥다. 조금만 더우면 덥다. 너무 센시티비티한. 로버스트 해야 되는데, 로버스트 해야 되는데, 너무 센시티비티 하니까, 결국 그것이 전부 다 오염 발생 원인 걸. 가끔 제가 경상관 전체 내가 총괄 책임이니까, 제가 하루에 몇 바퀴 돌아봅니다. 근데 학생 혼자 2명이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여기 불을 다 켜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만들어졌어요? 트랙실 있거든요. 저 올라가면 조그만 방들이 층층마다 있잖아요. 2층에도 방이 글로벌 경영하고 3개 쓸 수 있고 3층에 2개 쓸 수 있고 그 방 벼 있으니까 그 방 가서 몇 개만 형광등 쓰고 있으면 되는데 다 불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장에 걸래. 저걸 내쫓아서 글로 보내야 될 건지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게 좋은지 이게 혼란스러워요. 아이 뭐 내가 대학에 왔는데 내가 있고 싶은데 아무 데 가서 멋대로 하면 되지 왜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제 점심 먹고 오는데 저 강당을 보니까 전체가 불이 켜 있어. 12시 50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1시 반부터 시험을 본대요. 몇 명이 시험 본대요? 68명이 시험 본대요. 그래서 그 행정실에 가서 그랬어요. 야, 68명 시험 보면 그 시간에 강의실 2개 벼 있는 강의실 찾아가지고 거기서 시험 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형광등수가 엄청 줄잖아요. 저 강당에 형광등수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시험 보기 1시간 전부터 학생들 몇 명이 앉아서 거기서 공부한다고 전체 불 다 켜놓고 있어요. 어떤 게 바람직하냐. 그래서 100명, 예를 들어 90명 이상인 경우는 강당에서 시험을 보고 90명 이하인 경우는 빈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강당에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10분 전에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해야지 내 거 아니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과연 행정하는 거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 맡겨준다고 건양대학이 나한테 보너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 전력 요금이 한 달에 한 3만 얼마 씁니다. 지금도 요즘에 그 난방 안 하고 자요. 난방 안 하고 그냥 침대에 그냥 전기 담요 하나를 깔고 자요. 조금 추면 돼요. 조금 추면 그리고 뭐 파자마 입고 자면 돼요. 파자마 입고 조금 그래서 며칠 전에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어느 기업을 갔는데 거기에 그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거기는 보일러 물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침대에서 보일러가 돌게 만들더라고. 근데 그 돌 때 여기서 30도 넣으면 숯으로 만들었어요. 숯으로. 그래서 숯이 들어가는 순간에 온도가 올라가서 50도, 60도가 된대요. 보니까 맞으면 따뜻해요. 여기는 근데 한 달에 전기력 요금 얼마나 하니까 10,000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카드를 긁고 왔어요. 590만 원이라고 하는데 과감하게 카드를 긁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내가 그 카드를 긁고 왔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무슨 뭐 침대를 200만 원, 300만 원이면 괜찮은데 사실은 에이스 침대가 한 250 주고 산 건데 한 10년 썼어요. 그래서 삐딱삐딱해가 소리도 나고 그래서 안 좋다 해서 좀 이렇게 벽에다가 대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자꾸 미루니까 이게 금이 가더라고. 그래서 침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꿨는데 집사람이 처음 오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낼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더라고. 당신이 돈 낸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 우리는 평생을 돈을 각자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사람은 집사람이 알아서 쓰고 내 건 내 거 알아서 씁니다. 살림살이는
여자가 하고 나는 큰 돈은 내가 쓰고 있는데 침대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낸다고 하니까 일절 말이 없더라고. 우리 남학생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고? 돈을 여자한테 주고 여자한테 받아서 쓰세요. 그래야 가정 경제가 잘 굴러가요. 여러분 알았어요? 꼭 받으세요. 남자들은 돈을 주는 순간에 이제 힘이 없어져요.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원, 리소스입니다. 자원은 크게 지하자원, 지상자원 있는데 지하자원에 해당하는 게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이고 지상자원이 산림자원, 농산자원, 수산자원.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자원에 대해 상당히 이것을 무역 보복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해토류 같은 것을 일본에다가 수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자산업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중국하고 일본의 그 영토 분쟁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환경 오염과 공해 문제가 대두된다. 공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기술적인 요인, 기술이 발전해서 자동차 안 만들었으면 환경 오염만 나올 텐데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오염만 나오는 거죠. 풍요의 증가, 지나치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 그렇죠? 우리가 물 먹으면 덜 드는데 물 대신에 음료수 먹으면 그만큼 결국은 다 오염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CO2가 증가하는 거예요. 음료수가 좋아요? 물이 좋아요? 무조건 물이 좋은 거예요. 제일 나쁜 건 뭐예요? 탄산음료 더 나쁜 거예요. 콜라, 사이다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콜라, 사이다가 이빨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만 지나면 이빨이 다 삭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콜라, 사이다 먹지 마라. 이 풍요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전부 다 공해 발생 원인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거. 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정화작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넘어가 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은 분명히 공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PPP. 그래서 오염을 갖다가 발생시킨 사람이 반드시 그 돈도 지불하라 하는 원칙이 바로 오염을 발생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라는 원칙이 PP 원칙입니다. 공해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 결과는 사회적 비용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소셜 코스트 개념인데 공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생시켜요? 어떤 특정인이 발생을 시키는데 그 해는 누가 입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농부가 무식해서 비닐을 막 태워가지고 까맣게 막 올라가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럴 때는 클락션을 꽉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그 농부는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부라고 왜 클락션 눌러려고 해요? 비닐을 태우면은 다이옥신 나와가지고, 그 암 발생 요인도 뒤져. 이 깨끗한 공기를 나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무식해서.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니까 태우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무식하면 가르쳐야 된다. 요즘엔 그래서 농촌에도 비닐을 모아놓으면 걷어가겠으면 자꾸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닐을 모아놓으면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 다 가져가면 뭐가 돼요? 다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원. 국제적 환경 봅시다. 국경을 넘어서 국제기업 활동 수행과 관련된 기업 환경이다. 특징은 국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급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WTO 체제,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WTO 체제가 개방화 글로벌 시대로 바뀌고 있다. 국제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즉 세계 시장이 통합화되고 권역별로 경제 블록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점점 블록화되고 있다. 그래서 EU가 탄생했어요. EU가 탄생해요. EU 뭐예요? 유럽 유니온, 유럽 연합. 그래서 몇십 개 나라가 단일 통화를 쓰죠. 단일 통화. 좋은 거 나쁜 것 같아요. 유로와 단일 통화가 쓰니까 좋은 거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유로화가 얼마쯤 됩니까? 한 1,500원 합니까? 달러는 1대 1,100 정도 하는데 유로화가 아마 1대 1,10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 유로화가 깨져야 돼요. 지금 스페인이나
또 어디 나라죠? 그리스 또는 뭐 나라죠? 이탈 등등 몇 개 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죠. 근데 그 문제가 많은 나라가 앞으로 해결의 조짐이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어려웠죠. 어려우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어땠어요? 돈 가치가 형편없었죠. 1달러대 막 1,800억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뭐가 돼요? 경쟁력 있으니까 수출이 잘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 제품이 경쟁력 있고 그러면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다시 경쟁력을 갖게 돼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EU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 통화가 단일 통화가 돼버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점점 좋고 그리스는 스페인 이런 나라는 자기네 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수출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단일 통화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인이에요? 힘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힘있으니까 자기들의 위주만 생각한 거야. 그 바보 같은 스페인, 그리스 등등은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지금 무지개 힘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었어요? 가능성이 없다. 나프타 어디예요? 북미,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아프타, 아펙, 아세안, 에프타, 이런 거 비슷하죠. 아펙은 어디예요?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커퍼레이션. 역대 국가 간의 교역 증대와 역의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상 이슈, 뉴라운드. 그래서 GR은 뭐예요? 그린 라운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TR은 테크놀로지, 기술 라운드. BR은 블루 라운드. CR은 컴피티션 라운드. 경쟁 라운드. 그래서 반부패 라운드가 출범해서 부패 방지 협약,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해외뇌물 거래법 방지법이 99년도에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 관련해서 국가별 민족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현지 시장국의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시점보다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을 할 때 최근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미래 환경의 몇 가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기술이나 미디어 환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다. 결국은 정보기술과 관련해서 컴퓨터 가격은 점점 싸지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점점 커지고 그렇죠? USB 하나에 뭐 20GB 엄청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3기가 뭐 8기가 돼서 뭐 20기가 그 가격이 어때요? 3, 4만, 5만, 10만원도 안 돼요. 20기가. 그러니까 컴퓨터의 용량은 점점 늘고 서울 속도는 빨라지는데 가격은 점점 떨어져. 그래서 이 정보기술이라는 것이 과거의 소득에 따라서 정보의 격차가 많았는데 결국은 정보기술이 소득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돼서 그러한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하는 점.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방통위원회에 상당 일을 갖다 어디로 바꿨어요?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면서 이러한 IT와 미디어와 방송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쪽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 쪽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화석, 석유 이런 거 쓰던 것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면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래서 풍력, 그다음 뭐 있어요? 조력, 그다음에 태양광. 뭐 태양광 요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태양광 만들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던 도로가 빤듯하게 놀면서 옛날 도로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도로가 국가 땅이니까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바닷가 같은 데나 큰 산에 가면
그 풍차 같은 거 돌아가면서 풍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그 집을 짓거나 뭐 할 때 국가에서 신청하면 그 태양광 그걸 하는 걸 거의 뭐 2천만 원이 든다면 한 1,500만 원을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전해서 용량이 나오면 국가에서 전력을 사가요. 내가 쓰고 나오면. 그래서 이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세 번째 의료, 생명, 나노, 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요새? 의료관광 등등 해서 의료 때문에 뭐 여행을 오는 경우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성형 이런 거 잘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생명공학, 그다음 나노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경영 활동의 미래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칠 부분을 보겠습니다.